자, 여기서 이 반응 속도는 자, 맨 처음에 빠른 반응하고 느린 반응이 있지. 뭐 기준이라 말할 건 없어. 빠른 반응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뭐 연소 반응. 연소도 빠르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서서히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탄의 연소 반응처럼 갑자기 열과 빛이 나는 거. 뭐 중화 반응, 갈변, 순식간에 변하는 게 이제 빠른 반응이 되는 거고, 느린 반응은 철이 녹쓰는 반응, 음식물이 부패하는 반응, 석회암 동굴 생기는 반응. 뭐 이렇게 여러 날이 걸리거나 여러 달, 여러 년,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이 정도가 느린 건데 기준은 특별히 없다는 거. 자, 빠른 것은 급격하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일단 반응 속도 측정하는 방법 여기 봐봐. 자, 반응 속도 구하는 방법 뭐야? 시간당 반응 물질의 농도 감소량. 자, 시간당 생성 물질의 농도 증가량. 이때 농도는 무슨 농도? 몰 농도겠지. 그래서 단위가 뭐다? 몰 농도 퍼 세크. 자, 또는 몰 농도 또 다른 단위가 뭐야? 그렇지. 몰 퍼 리터 세크. 요 큰 M은 몰 농도야. 읽을 때. 자, 다시. 자, 반응 속도 단위가 뭐라고? 몰 농도 퍼 세크 또는 몰 퍼 리터 세크. 빨리 외워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뒷페이지 넘겨봐봐. 자, 155페이지 밑에 자, 뭐가 나오냐면은 자, 화학 반응 속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반응물을 쓰든 생성물질을 쓰든 그 값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된대. 거기 줄 쳐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반응물질의 농도 감소량을 측정하든 생성물질의 농도 증가량을 측정하든 그 숫자는 일치를 해야 된대. 그리고 반응물질은 농도가 감소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값 아니야? 그래서 걔는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대. 플러스를 바꾸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네들은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물질의 몰 비율로 걔의 농도 변화를 거기 표시 개수로 나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반응을 볼게. 자, 이거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가역. 이렇게 하면 가역이야? 비가역. 알겠지? 지금 표시는 여기서는 또 비가역이야, 지금. 자, 어쨌든 얘네가 반응 물질이고 얘가 뭐야? 생성 물질이지. 그럼 표현하는 방법. 자, 반응 속도는 자, A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델타 T분의 델타 A의 몰 농도 변화. 자, 큰 대가로가 뭐라고? 몰 농도라는 거 알지? 자, 대신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된대? 나눠야 된대. 그리고 마이너스 값도 붙이고. 자,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자, B를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델타 T분의 B의 농도 변화야. 그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B분의 1. 그래야 같아진다 이거야. 만약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럼 얘 하나 사라질 때 얘는 몇 개씩 사라져? 2개씩 사라지니까 당연히 얘가 속도가 더 빠르지. 그걸 막기 위해서 뭘로 나눈다? 개수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화학 표현하고 틀리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자, 얘는 C, 생성물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 델타 C분의 델타 T분의 델타 C의 몰 농도 변화 했을 때 앞에다 뭘로 나눈다? C분의 1로 하고 플러스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 자체가 속도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다. 됐죠? 이거 표현하는 방법 알아야 돼. 단위는 뭐라고? 몰 농도 퍼 세크 또는 몰 퍼 리터 세크야. 알겠지? 몰 농도, 이게 몰 농도야. 몰 농도 퍼 세크 또는 몰 퍼 리터 세크.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밑에 자, 다시 154페이지 밑에 보면 자, 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대? 이제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 또는 이게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앙금 생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 자, 반응을 시켰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시키면 무슨 기체가 나와? 수소 기체가 나오지. 그러면 그 수소 기체를 거기 봐봐. 피스톤에 모아서 시간당 계속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든가 2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든가 아니면 10초 간격으로 측정하든가 계속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요 곡선이 되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농도 대신 부피를 측정을 하는 건데 자, 대신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을 해줘야 돼. 1초 간격이냐 2초 간격이냐 10초 간격이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렇게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기체 질량을 측정하는 대표적 케이스는 탄산칼슘과 산 반응. 그럼 무슨 기체 발생해? CO2. 그러면 얘는 이런 거 있었잖아.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 넣었더니 이산화탄소 발생을 해. 그러면 걔 질량 변화를 측정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 감소량, 그러니까 질량 생성량을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감소하지만 그게 이산화탄소의 발생 질량이잖아. 기억나지?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떨 땐 부피고 어떨 땐 질량이야? 자, 수소는 가벼운 기체야, 무거운 기체야? 가벼운 기체야. 그러니까 질량 변화로 측정이 안 돼. 근데 이산화탄소는 무거운 기체야. 그래서 부피 모으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보통 질량 측정으로 하게 되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기면 이런 방법 사용할 수 있니? 없어. 얘는 뭐 액체와 수용액, 그러니까 수용액과 금속, 뭐 액체와 고체, 뭐 이런 데들이 반응을 했을 때 기체가 발생했을 때 측정하는 방법이고 제일 쉽게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됐죠? 자, 앙금 생기는 경우는 자 이거야. 이 삼각 플라스틱 밑에 종이를 냅둬. X자를 쓴 종이를.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액을 반응시키면 앙금이 생기면 얘가 어떻게 돼? 가려지잖아. 그러니까 다 가려질 때까지 뭐 시간을 측정한다든가. 이러면 총 시간밖에 측정이 안 돼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평균 반응 속도밖에 측정이 안 돼. 얘네들은 시간당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됐나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자, 거기 써놓게. 자, 기체 부피 측정은 써놔.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 자, 두 번째 질량의 기체 측정은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자, 앙금 생성은 전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앙금이 생길 때만. 자,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거기 표시. 평균, 순간, 초기. 세 가지.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차이점. 얘는 점점점 줄어드는 걸 봐서 뭐야? A가 반응 물질이겠지. 자, 얘는 점점점 늘어나는 걸 봐서 얘가 생성 물질이겠지. 자, 평균 반응 속도는 자, 이럴 때 기울기로 따지는데 자, 평균값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 지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평균 반응 속도. 그래서 어떤 시간분에 어떤 변화량 이렇게 따져주면 되고 자, 순간값은 이 지점에 뭐야? 접선의 기울기.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너네 접선이 그려져 있지 않나 못 구하는 거 알지? 대신 비교를 할 수 있어. 자, 점점점 어떻게 돼? 빨라져 느려져? 당연히 느려지겠지. 양이 줄어드니까. 그치? 얘도 점점점 어떻게 돼? 줄어든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든다. 그 다음 초기는 뭐야? 0초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0초일 때 여기에 접선이야. 얘도 여기에 접선이야. 속도가 제일 빠른 지점이니까. 그래서 거기 마찬가지야. 초기도 그려져 있어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Y축이 속도가 아니라 뭐일 때?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일 때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그래서 평균값은 두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 자, 순간값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자, 외워주면 돼.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됐으니까 여기까지 풀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야. 아니야. 자, 157페이지 먼저 보자. 자, 이 반응 속도식은 아까 그 반응 속도식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틀린 거야. 자, 뭐냐면 얘는 이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돼. 자, 뭘 통해서 구해야 된다고? 실험을 통해서 관계식을 구한 거야.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아까 배웠던 거 계수로 나누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 반응 속도 식은 또 다르게 반응 속도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관계식을 표현을 해준다는 거. 자, 표현 방법을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반응식이 있어. 근데 식이 자, 이렇게 쓰여 있어. 잘 봐야 돼. 얘는 뭐야? 상수값이야. 자, 상수값은 여기 밑에 나오지만 1차 반응, 2차 반응, 3차 반응일 때 단위가 다 틀려. 그리고 숫자도 실험마다 다 틀려. 그래서 구해야 돼. 그 구하는 게 또 문제에 나와.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지수로 표현된 거 있지? 우리가 평형 농도에서는 지수가 뭘로 들어갔어? 개수가 들어갔잖아.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수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돼. 개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은 차수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차수. 그래서 이 차수는 전체 차수는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야. 자, 더한 값이 1차 반응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반응 물질은 두 개라도 1차 반응이라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만 반응 속도에 관여한다는 뜻이야. 나머지 물질은 반응 속도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0차 반응이라 불러주거든. 그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 자, 2차 반응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다 관여를 하든가 1일 때 아니면 얘 하나만 제곱일 때. 3차 반응은 얘 제곱이고 얘 1이야. 그러면 전체 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3차가 되는 거야. 보통 여기까지 나오거든? 뭐 그 밖에도 4차, 5차 있어. 근데 여기서는 주되게 1차, 2차, 3차, 그리고 0차.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자, 단위는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를 외워야 돼. 자, 거기 표시. 원래 구하면 되는데 그냥 외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단위가 뭐야? 몰농도 퍼 세크 또는 몰 퍼 리터 세크잖아. 근데 얘는 단위가 뭐야? 몰 퍼 리터잖아. 그러면 1차 상수는 요것분의 요거잖아. 자, 얘는 지워지고 뭐가 남아? 얘만 남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 1 또는 S분의 1 됐어? 그러면 2차 반응이야. 그럼 요게 뭐야?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가 지금 둘 다 분모로 들어가잖아. 왜냐면 상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안 되니? 상수값을 하는 거니까 얘네가 분모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 몰롱도 하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 하나 남았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몰롱도 하나를 분모로 들어가주면 돼.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얘가 뭐였어? 몰 퍼? 리터였지. 그러면 리터 퍼 몰 세크 이렇게 된다든가. 그대로 대입해서 나눠주면 돼. 자, 3차 반응이면 어떻게 돼? 얘가 몰 퍼 리터가 하나 더 있는 거지? 또 얘가 뭘로 들어가?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붙는 건 이제 분모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자, 또는 요거. 그래서 자, 1퍼 이렇게 들어가든가 몰퍼 그러니까 리터 제곱 또는 리터 제곱 몰 제곱 세크.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네들이야. 3차
3차 반응이 이제 문제 속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차 반응, 2차 반응, 3차 반응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외우는 게 빠르다. 거기 표시를 해놔. 그리고 숫자도 나중에 대입해서 구하면 돼. 실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실험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 해볼게. 개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실험 1, 2, 3번이 있거든? 그럴 때 이 반응 물질이 두 가지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일정해야 돼. 자, 얘가 일정할 때 얘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 그랬더니 속도가 몇 배 됐니? 4배 됐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 NO는 속도와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을 때 얘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 그러면 속도는 몇 배가 돼? 2배. 그러면 O2는 비례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V는 K NO의 제곱 곱하기 O2에 비례한다. 몇 차 반응이 되는 거야? 3차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이 상수값을 물어볼 거야. 이거 숫자를 구하래. 구하고 단위를 구하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면 설명 얘를 넘겼어. 그리고 실험 1, 2, 3번 중에서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숫자가 제일 간단한 걸 넣어야 되겠지? 실험 2를 넣게. 그러면 자, 얘는 0.02의 제곱 곱하기 0.01 분의 속도가 얼마야? 0.028. 단위는 3차 반응 뭐였어? L 제곱 퍼 몰 제곱 세크 또는 1 몰의 제곱 세크분의 1. 몰농도의 제곱 세크분의 1 둘 중에 하나. 해서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온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어렵지 않잖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옆에 지금 얘 주어진 것은 초기 농도거든. 초기 농도.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초기 농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잖아. 근데 걔는 참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 항상 이렇게 농도를 변화시킬 때는 자, 봐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일정하고 나머지 값을 비교한다. 그거랑 얘가 결과야. 그러니까 일종의 얘네가 조작변이면 얘는 종속변이냐. 그래서 이 결과랑 비교를 해서 속도를 구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시정지. 자, 이게 지학에서는 나온 개념이거든. 반감기가. 자,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건데 봐봐. 이게 처음 이게 A의 농도야. 반감기는 무조건 1차 반응일 때만 성립이 돼. 자, 2차 반응일 때는 반감기가 성립이 돼? 안 돼? 얘도 반감기 성립 안 돼. 그래서 여기 보자. 1차 반응은 시간에 따라서 A의 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반응이거든? 그리고 A의 농도하고 반응 속도하면 이렇게 비례관계가 성립이 돼. 오케이? 그래서 점점점 늘어지는 반응인데 반응 농도가 감소할수록 점점점 늘어지는 건데 자, 얘가 처음에 50%가 되는데 처음 력이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하자. 그러면 그거의 또 반. 자, 25%. 자,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자, 4분의 1일 때 걸리는 시간 2t야. 그러니까 요거의 반이 또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같은 거야. 그러면 그거의 또 반은 뭐야? 8분의 1이겠지? 그럼 8분의 1이 뭐야? 3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과 상관이 없어. 처음 양의 50%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밖에 계속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같다야. 그리고 초기 농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지금 반감기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
농도 거기 봐봐. 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농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2분의 1의 몇 승이냐가 중요한 거야. 자, 2분의 1에 얘는 2승이고 얘는 2분의 1에 3승이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게 반드시 성립돼야지만 얘가 1차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 이게 뭐 50%하고 25%, 12.5%가 아니다. 그러면 이 곡선에서 몇 프로일 때 이 시간 딱 보면 돼, 그냥. 대신 얘하고 얘가 문제야. 0차하고 2차. 자, 0차는 뭐냐면 자, 이게 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A의 농도야. 그러면 얘가 그냥 일정하게 감소야. 농도와 관계없이. 농도와 관계없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도가 이렇게 K일 때 0차 반응이야. 그러니까 A가 계속 줄어들면 원래 반응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농도에 비례하니까. 근데 얘는 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예전에는 요게 굉장히 함정 문제였어. 얘 뭐라고? 농도와 관계없이 뭐가 일정해?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화학들을 많이 가르쳤을 때는 요 문제가 이 0차 반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알아도. 자, 그럼 2차 반응도 있어. 자, 2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감소할 거 아니야. 감소하는데 2차 반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반감기가 성립이 안 돼. 처음까지는 우리가 반감기라고 해봐. 근데 두 번째 25%일 때 이게 이 t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2차 반응은 반감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곡선이 비슷해 보여도 1차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뭘 가지고? 반감기. 50%랑 25% 지점만 봐주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옆에 사이드를 잠깐 보면 자, 1차 반응의 상수 단위가 뭐라고? 시그분의 1 또는 S-1 빨리빨리 외워버려. 자, 그 다음 이 상수값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상수값이 작아질수록 속도는 느려지겠지. 속도가 비례관계니까. 자, 그 다음 활용되는 사례가 반감기가 사용되는 사례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이거 지학에서 나오는 지질시대에 나오는. 그러니까 탄소는 보통 뭐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화석 연대를 확인할 때 사용을 많이 해줘. 자, 그리고 염소 소독제 투입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수돗물 속에 염소를 투입을 하잖아. 소독 때문에. 자, 걔네의 양을 반감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타는 횟수를 조절을 한대. 염소가 많으면 절대 안 좋잖아. 그리고 밑에 의약품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거기 아스피린 봐봐. 자, 아스피린의 반감기는 3시간이래. 그럼 걔를 고려해서 우리는 먹는 시간이 결정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6시간에 한 번씩 먹는다든가. 그런 시간은 다 반감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대. 자, 이거 됐지? 자, 문제 풀어보자. 자, 필기하고.